아니 이런 그 김문수의 그 어떻게 보면 멍청한 행동들에 대해서 틈을 보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바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아니겠습니까?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에 줄곧 영남만 갔어요. 근데 네.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아니 근데 솔직히 이준석 의원은 지금 이 시국에서 가장 그래도 혜택 보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3강이라 그래서 나 진짜 그분이 한 10몇 프로라도 나온 줄 알았어. 빅3라 그러대 중앙일보에서. 난 빅3. 너무 심한 것 같아. 심하더란데. 웬 빅3? 아니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3강으로 잡아주고 싶은 거야. 구도자. 구도자까지 근데 넣어서. 지지율은 50%, 30% 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너무- 오늘 국민의힘에서 그 사람 징계했던 거 취소해줬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거 성상남 뭐 의혹 취소했나요, 있었던 거 지금? 취소. 네. 그거 뭐 몰라요? 제가 그걸 깜빡했네. 징계 취소가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뭐 당적도 나갔으니까 버렸고 나갔는데 개혁신당이니까, 무슨 네. 그래도 해주는 거야. 그렇게 야 당신은 깨끗해졌으니 이제 우리랑 손잡자. 러브콜이에요? 러브콜 해주는 거죠. 사랑의 짝대기. 아니 본인은 그래도 이제 이기려고 선거를 나왔을 거니까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는 15% 지지율은 좀 거뒀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아무리 봐도 최근에 여론조사 중에서 10% 넘는 거 찾아볼 수가 잠깐만 없어요. 이거 정정해야 돼요. 네. 15%는 거뒀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니 본인의 욕망, 희망. 본인의 희망사항인데 네, 그쵸. 실제로 최근 나온 여론조사는 10%의 벽도 잘 못 넘고 아니 근데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는 나중에 개표 결과 열어보면요 한 5에서 6% 정도 나올 겁니다. 맞아요, 제가 왜 맞아요. 5에서 6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딱 유승민 의원이 받았던 지지율이거든요. 그 이상은 나오기가 지지율. 힘들어요. 네. 왜 그러냐? 일단 구도적으로 지금 양당 결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밴드웨건 효과가 기본으로 껴 있고요. 그건 네. 이준석이라서가 아니라 그렇죠. 누가 와도 힘든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구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세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나냐? 뭐야 내란 잔당과의 연합이야? 이런 이미지가 생기고요. 만약에 반대로 김문수 후보를 세게 때리잖아요. 그럼 보수 쪽에서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마치 한동훈 후보가 나불나불했을 때 받았던 그 미움을 또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은 갈 길을 잃고 모두 까기식으로 난사를 한단 말입니다. 난사라고 그러면 있다? 더 올 표가 더 아니, 없어져요. 게다가 차라리 여자들도 싫어요. 차라리 한쪽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가면 일부 지지라도 오는데 지금 모두 까기 전략이라 저는 그게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중도표를 좀 노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중도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고 안철수처럼 그 인물이 호감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중도표가 와서 안철수 후보가 그때 21%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되는데 이준석 의원은 15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전혀 안 신선합니다. 그냥 딱 봐도 나이는 젊은데 정치하는 행태는 김무성 뭐 이런 쪽이에요. 김무성, 이정현 이런 쪽이에요. 그 상인 고문들 정치하듯이 하고 또 하나는 비호감인데 오늘도 또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맞아요, 네. 아니 비호감이 이거 일위, 비호감 김문수보다 높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김문수는 그래도 지지율이라도 30%를 받으면서 비호감이 62%인데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비호감은 김문수보다 높은 67%더라고요. 갤럽 거 보니까 이런 정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비호감이 옛날부터 계속 1위야. 그래서 그러니까. 중도에서 신선함과 호감도가 없기 때문에 중도표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박스권에 지금 7%에서 9%. 네. 요거가 이제 여론조사하고 실제 표는 5에서 6% 나올 것 같아요. 저는 5%안 나올 수도 있다. 5%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보수들이 지금이야 이 국민의힘이 너무 정신없게 하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후보 교체하고 바꿔치기 맞아요, 하느라고 네. 화가 나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던 정당을 계속 지지하게 기표소에 데 들어가면 마련이 네. 건 찍어요. 그러니까 결국 김문수 후보에게 아마 나중에는 결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를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는 사실은 그렇게 로열티 있지 않아요. 그렇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놀러 가거나 아니면 아예 표장을 안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5%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준석이 모를까? 모를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준석 후보 뇌에 들어갔다 잠깐 나와보겠습니다. 본인은 토론을 잘하기 때문에 토론 3번 나가면 18일 다 시작된다. 때려 눕히고 오렌지 다 말안 분다. 예. 다 꼼짝마. 어. 내가 그냥 다 접수한다.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게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이준석 후보가 정말 제 얘기를 새겨들었으면 좋겠는 게 진짜 도움 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산 공약도 한번 잘 보세요. 이재명 후보 공약, 김문수 후보 공약, 이준석 후보 공약이 다 달라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모두 까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정책을 차별화하려는 시도거든요. 근데 그 차별화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좋습니다. 이준석 후보 공약대로 합시다. 의석이 3석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3석으로 그걸 이룰 수가 없다는 어떻게 거를 관철해? 이미 국민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가 할 일은 차라리 김문수를 세게 때리면서 이재명 후보랑은 그래도 결을 같이 가면서 내란 진압으로 가는 게 본인한테 좋은데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 악마와의 최선봉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게. 따지면 한동훈하고 또 차별화가 안 되고 또 나중에 그렇네. 가서 자기의 스탠스 잡기가 네.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진퇴 할 양난 수가 상황이에요. 없어요. 그 아무것도 사람은. 안 돼. 아니, 이것도 그리고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이준석 후보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같이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그를 떠난 사람이 이미 많아. 허은하랑은 왜 결별을 했고 김용태도 그렇지. 같이 안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지. 자기 같이 행동에 따른 일해보면 거죠. 좀 어떤 점이 그런 그 매력 반감 요인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같이 일을 해봤는데 왜 비호감 1등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같이 일을 해보면. 솔직히 어떤 말해봐, 거예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보면 그걸 아는데 일단은 의사 결정을 혼자 다 해요. 의사 결정을 혼자 다 해버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뭐 좀 예를 무시하죠. 들면 뭐 이게 뭐 코파운더처럼 같이 상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결정을 다 하는데 문제는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책임만 나눠지게 되죠.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치 행태의 문제인데 정치를 올바르게 하면은 차라리 그렇게 독단적으로 해도 올바르게 하면은 따라갑니다. 그치 능력이 있고 올바르게 하면 그렇죠. 효율적일 수도 있으니까. 음. 근데 올바른 방향성이 아닌 게 굉장히 그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비토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안철수 후보에 대한 뒷담화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사석에서 너무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미 입증이 된 게 모 방송에 나가서 실제로 평소 하던 습관 그대로 욕설이 나와가지고 그때 본인이 사과까지 했다니까요. 맞아.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안철수 의원이죠. 의원에 네. 대한 욕설도 그때 나온 적이 있었고, 근데 그게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적으로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준석답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 없고 어떤 청사진이 없으니까 옆에 사람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기술과 공학은 뛰어나요. 그러니까 기술만 있어.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를 정치 기술자라 그러잖아요. 선거 중독자. 근데 선거 중독자가 사람을 끌어모으기는 매우 어렵다. 비전 중독자가 맞지. 요 비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준석과 최욱 씨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꽤 있습니다. 글쎄요, 뭐가 최욱 씨는 모든 걸 독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 원래 옆에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나 그러나 주변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자기가 안고 자기가 다 갑니다. 그 올바르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올바르게 가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10년 동안 옆에 붙어 있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직원을 할 경우에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어머 그분이 그렇게 멋져요? 아, 또 시작이네. 아, 여기까지 왔었다. 요즘 전방위적으로 제가 보니까 박수환 씨가 좀 세게 갈까 하다가 갑자기 긴장됐어. 아니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아니 근데 진짜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보니까 알잖아. 제가 겪어본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참 신기한 거는 많은 국민들은 이런 걸 겪어보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그걸 비호감으로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최근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준석 후보가 가는 길은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노무현 서사를 거기다 집어넣어. 끌어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비호감으로 좀 비춰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준석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비호감이 네. 줄어들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 이준석 징계 처분 그 취소한 거 국힘에서 제가 보도를 찾아보니까 오늘 취소한 게 아니라 이정현이 취소해달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국힘에서 입장이 어떻게 나왔냐? 국힘 중앙윤리위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아 그거 이준석 거 23년도에 이미 취소돼 있는데? 옛날에. 그래서 새롭게 알려준 거구나. 아, 예. 이미 취소했었다 우리는. 야.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모를 리가 없죠. 새로운 아니 근데 오늘 소식이에요. 기사는 네.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맞아.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제안한 거야. 맞아. 그리고 이제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따진다면은 사실 이분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번 선거에서 본의 아니게 경선은 떨어졌는데 인기는 많아졌어요. 홍준표요? 예, 여기저기서 구애하고 있잖아요. 와달라고. 아니 그건 나는 그래서 왜 그런가 계산을 해봤더니 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많아. 알고 있는 지금 게 많다. 맺혀 있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폭탄처럼 터트리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폭탄처럼.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 홍준표 씨는 오세훈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쁘다고 명태균 씨가 맨날 말하던 게 그래요? 있어.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홍준표 씨가 명태균하고 관계를 제일 먼저 부정하면서 난리를 쳤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잊어버렸지.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와이 가게 내버려 두잖아요. 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또 무슨 얘기했냐? 나는 국민의힘만 탈당한 거고 돌아와서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 또 최악이야, 했어요. 그러니까 권영세나 이런 사람들도 선배님 존경하는 선배님 이러면서 또 다시 갑자기 읍소를 하는 분위기가 네. 돌아왔어요. 아 그래요? 권영세가? 네, 그런 분위기 돌아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봤더니 이거는 이유가 있다. 우선 검찰에서도 사실은 홍준표를 함부로 못 죽이는 이유가 네. 사실은 자기네 그 동네에 워낙 많이 연결되는 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국민의힘당과 같은 보수에서 누가 하나는 조금 살려놔둬야 살아있어야지. 놔둬야 한동훈 같은 사람하고 나중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고 홍준표 씨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늘 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면 자기 총리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소리는 그 사실 네. 무근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 계산된 거라고 봐요. 근데 여하간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홍준표의 고향인 경남 창녕을 찾았고 거기 어떤 얘기를 했냐. 민생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을 통해 성과를 내고 평가받고 싶다. 그 속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훌륭한 분이 함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선거용의 수사와 또 실제로 어떤 선거 연대를 하는 거는 너무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뭐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물론 저는 구석기 시대를 통틀어서 최악의 정치인이라고 저는 명명하지만은 뭐 무소속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탈당을 했으니까 뭐 전 러브콜들 보낼 수 있다고는 봐요. 뭐 네. 잘 어떻게 선거용이니까. 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한국 정치를 지난 정치 한 40년 하면서 좋게 만든 게 하나라도 있나요? 그럼요. 없죠. 아니 저는 홍준표의 지난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 아니 그냥 소위 말해서 언론이 많이 만들어준 이미지도 많고요. 네. 본인이 뭐 말을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한다? 뭐 시원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뭐 뉴스타파 기자가 질문을 해도 그냥 뭐 언론을 무시하고 무시하면서 가버린다. 하는 이 태도를 보면 그냥 기본이 안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띄워주고 뭔가 이렇게 되는 사람인 것 마냥 포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좀 이건 정도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 당신이 그런 안 생각이 되는 들어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처럼 되려면 언론에게 잘 보여야 이렇게 구경 아니 같은 그러니까 사람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홍준표처럼 되기도 싫고 살기도 싫어요. 아니, 저는 맞아요. 그런 생각인데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몸값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하지만 저는 아니야. 홍준표라는 사람은 반정치의 상징인 사람이고 정말 저는 최악의 정치 행태를 지금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치 세력이든 홍준표랑 손잡잖아요. 네. 반드시 그 대가 치릅니다. 맞아요. 저는 그건 또 명심해야 배신당할 된다고. 것 같고 반드시 그 대가 치릅니다. 오늘 홍준표 의원이 또 전 시장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30년 전에 꼬마 민주당에서 그러니까요. 나 오라 그 그랬을 때 민주당 얘기를 좋아했어. 노무현 따라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신한국당 안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가치나 철학의 문제가 또 아니잖아. 네, 네, 얘기 들어보면. 홍준표도 이 상황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고 음. 다른 사람들도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왜냐면 안철수 의원이 또 이랬잖아요. 홍준표 씨 이제 그만 마음 푸세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라는 정치가 게 정말 싫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니까 희화화되는 거예요. 홍준표 씨 제가 딱 그 발언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12.3 불법 계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밤의 해프닝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러네, 맞아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2 계속 얘기를 시간짜리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시간짜리고 한밤의 해프닝인데 왜들 난리냐라고 했던 사람을 이렇게 올려치는 게 맞습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홍준표라는 정치인을 제대로 알아야지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아요. 근데 저는 2번 맞더라도 그런 고장난 시계는 저는 폐품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준표 시장이 우리 신인규 대표 페이스북을 차단했다고 하는데 5년 전에 네? 차단했죠. 왜 차단한 5년 전에. 거예요, 혹시? 아니 저는 그때도 반정치의 상징이라는 거를 그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때는 뭐 국민의힘 당 적도 없을 때 홍준표 시장이 두 분이 그때는 원래 친구였어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친구였고 뭐 어느 정도 서로 소통도 알기는 하고. 하지만 네. 저는 그때도 제가 페이북에서 엄청 비판글을 많이 써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홍준표 시장 글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우리 당에 들어왔어. 그거 복당시켜준 사람이 이준석 대표예요. 아, 그때 그랬구나. 당시에 그때 네. 당시 시켜준 게. 그때 명태균 씨가 자기가 역할했다고 그 그랬거든요. 얘기들이 좀 나오는 주장했지. 건데 네. 저는 그때부터도 홍준표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구석기 시대까지 통틀어서 최악이라고 좀 봤기 때문에 네. 근데 정말 우리 사회가 전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그 정치인에 대해서 행보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판단을 내려줘야지 아무리 잘못했던 사람도 언론이 막 띄워주고 재밌게 포장해주고 또 좋은 사람인 것처럼 또 정치적 권한을 부여해주고 네. 또 사고치고 이거 언제까지 이 그러니까 악순환을 이게 계속합니까? 언론이 문제예요. 언론이 사실 네. 이준석 씨도 엄청나게 띄워주고 이준석이 무슨 그거 말만 하면은 빅3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뭐 지금. 말만 하면은 막 뭔가 있는 것처럼 해주잖아요. 언론 왜 그러는 거예요? 홍준표 씨도 맨날 뭐만 쓰면은 막 엄청 띄워주니까, 네. 재밌는 거 갖다가 막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존재를 각인시켜 주잖아요. 왜 그러는 네. 거예요? 아, 왜 그러냐? 우리 기사거리가 좀 경향 TV는 없어서요. 그냥 기사거리를 만들어주는 경향 사람을 TV는 안 좋아하다 그래? 보니까요. 아.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그 소장부터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네네. 윤석열이 탈당할 것 같으냐 안 할 것 같으냐 여쭤봤는데 이지선다인데 탈당을 안 한다에 응답자의 88%가 그 택해 주셨고 탈당을 한다는 입장은 12%에 불과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안 할 것 같죠? 역시 저도 안 할 것 네. 같아요. 아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왜 내려놓겠습니까?